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82쪽을 펴주세요. 오늘은 과학책 82, 83쪽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을 영상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긴 터널이 있습니다. 맛있는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터널을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샌드위치가 몸속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이런 모습으로 변해서 몸 밖으로 나옵니다. 터널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터널 속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터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입구를 우리는 입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샌드위치는 이빨에 의해 잘게 부서집니다. 그리고 혀가 샌드위치 조각들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침과 섞이게 합니다. 동그란 구멍이 보이네요. 식도로 가는 입구입니다. 그 구멍 앞에 열렸다 닫혔다 하는 구멍이 있죠?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곳은 숨을 쉬는 기도여서 음식이 그곳으로 가면 숨을 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혹시 일어나면 재채기를 해서 음식을 토해내니 걱정하지 마세요. 식도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쭉 통과하면 됩니다. 식도는 꿀꺽꿀꺽 하면서 우리 음식을 아래로 내려보내줍니다. 한꺼번에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꿀꺽꿀꺽 하면서 조금씩 아래로 내려보내주죠. 으악, 갑자기 넓은 방에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이곳은 2입니다. 터널 중에서 가장 넓은 방이죠. 사방이 쭈글쭈글합니다.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냐면 음식이 들어오면 이 주름들이 펴지면서 늘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위는 한 번에 라면 10개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답니다. 보통 어른은 1.5리터까지 커집니다. 이 액체는 음식에 있는 세균들을 죽여주고 음식들을 잘게 부숴줍니다. 음식에 있는 많은 세균들이 이 액체에 빠지면 죽어요.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액체입니다. 또 이 액체는 음식을 잘게 부숴줘서 몸속으로 흡수하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곳에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머물면서 음식들이 걸쭉한 죽처럼 변합니다. 이제 위를 빠져나와서 다음 터널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작은 창자입니다. 순간적으로 뿜어져 나온 액체는 소화를 시켜주는 소화액입니다. 이 액체를 만나면 음식들은 더 잘게 부서집니다. 소화액을 뒤집어 쓰면 작은 창자 중에서 털들이 많이 나 있는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좀 전도 작은 창자였지만 이곳도 작은 창자입니다. 정말 털들이 많이 나 있죠? 이 털들은 왜 있는 걸까요? 바로 입과 위, 작은 창자 입구에서 잘게 부서진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끈매끈하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털들이 많아야 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엄청 길죠? 작은 창자의 길이는 6m나 됩니다. 왜 이렇게 길까요? 이렇게 길어야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 새로운 터널 입구가 보입니다. 이곳은 큰 창자입니다. 다시 매끈매끈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양분이 빠져나간 음식 조각에 남아있는 물만 흡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물이 필요해서
음식 조각에 남아있는 물도 몸은 흡수하는 것입니다. 군데군데 보이는 덩어리는 포옹입니다. 영양소와 물이 다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죠. 몸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몸 밖으로 나가기 위한 출구입니다. 항문이죠. 곧 음식은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가 터널 여행의 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몸속 터널을 지나면서 소화되는 과정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소화기관에 대해 알아보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무엇을 먹었나요? 이 친구처럼 커다란 햄버거, 샌드위치? 아니면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밥을 먹었나요? 우리는요, 뭐가 됐든지 늘 음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죠. 음식물에는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은 너무 덩어리가 커요. 이 덩어리 채로 우리 몸에 흡수되기는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양소가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이 음식물을 잘게 쪼개서 분해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음식물을 잘게 쪼개서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 것을 바로 소화라고 하는 거예요. 불 끄는 소화가 아니라요.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는, 쪼개는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화에 관여하는 기관은 소화기관이라고 부르겠죠. 그렇다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소화기관의 위치와 생김새를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지나는 소화기관에는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가 있어요. 입은 소화가 시작되는 곳으로 소화기관 중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기관이죠. 식도는 긴 관 모양으로 입과 위를 연결합니다. 위는 작은 주머니 모양으로 식도와 작은 창자를 연결하고요. 작은 창자는 배의 가운데에 있는데 작은 관이 꼬불꼬불하게 연결되어 위쪽으로는 위, 아래쪽으로는 큰 창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큰 창자는 작은 창자와 항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길이는 작은 창자보다 짧지만 지름이 2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큰 창자라고 부릅니다. 소화기관 모양을 인체 모형에 붙여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인체 모형의 갈비뼈와 척추뼈 사이에 소화기관을 붙여보면 목구멍 아래 식도, 그 아래 위가 있고요. 위는 우리 몸통 가운데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위 아래쪽에 작은 창자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몸통 가운데에 위치해요. 그 아래에는 큰 창자,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항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잘 보았나요? 그럼 이 소화에 직접 관여하는 기관인 소화기관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먼저 여기 이 부분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입이죠. 입은 잘 알고 있죠. 자, 입을 따라 내려가니 이렇게 긴 관이 보이는데요. 이것의 이름 식도입니다. 흰 관 모양이고요. 입, 그리고 여기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의 이름이 바로 위죠. 위는요, 작은 주머니 모양이에요. 여기 식도와 그리고 작은 창자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작은 창자는 바로 이 배 가운데 있는 이 꾸불꾸불한 관이죠. 이것이 바로 작은 창자입니다. 꼬불꼬불하고 배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무엇과 연결이 되나 봤더니 여기 이렇게 큰 창자가 보이죠. 이 큰 창자는요, 굵은 관 모양이고 이렇게 작은 창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이 부분을 보니까 이것의 이름은 항문이 되겠죠. 큰 창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기 이거 간 아닌가요? 간도 소화기관인데 왜 빼놓으셨어요? 이런 친구들 있죠? 요것은 간이 맞아요. 하지만 소화기관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소화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요. 소화를 돕는 물질이 나와서 소화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말은 음식물이 간, 그리고 쓸개, 이자를 지나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간부터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간은 여기 이 모양인데요. 간은요, 쓸개즙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쓸개즙은요, 여기 보이는 조그만 이 초록색 기관이 있는데요. 이게 쓸개예요.
이 쓸개집을 쓸개에다가 저장해 두어요. 이 쓸개는요, 작은 창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쓸개집을 작은 창자에 분비해줘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자도 있는데요. 이 이자 역시요, 이 소화 효소를 분비해요. 그리고 작은 창자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효소를 분비해 주는 거죠. 간, 쓸개, 이자는 소화기관 아니에요.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그럼 음식물은요, 이 입부터 쭉 해가지고 항문까지 소화기관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음식물은 이 소화기관을 이동하면서 어떻게 변하고 우리 몸에 어떻게 흡수가 되는 것일까요? 자, 음식물과 함께 우리 몸의 소화기관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소화기관이 하는 일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이 음식물은 입에서 잘게 부서져요. 이로 쪼개고 혀로 이리저리 섞고 침으로 걸쭉하게 만들어서 목구멍으로 삼키게 해주죠. 입에서 삼킨 음식물은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식도 위쪽에서부터 차례로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자루처럼 생긴 위는 쭈글쭈글한 주름으로 되어 있어요. 자루를 주무르듯이 움직여 위에서 나오는 액체와 잘게 부수어진 음식물을 섞고 음식물을 더욱 작은 조각으로 쪼개요. 위를 지난 작은 조각들은 작은 창자와 큰 창자로 이동하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아지는데요. 이렇게 작아진 음식물은 작은 창자를 지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더 작게 분해되어 흡수되고 남은 음식 찌꺼기는 큰 창자를 지나 수분이 흡수되고 남은 것은 항문을 통해 배출됩니다. 우리 몸의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소화기관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군요. 자,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입이 하는 일부터 보면요. 입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가 있죠. 이로 막 잘게 부서요. 또 뭐도 있어요? 혀로 있죠? 혀는 잘 섞어집니다. 또 입 안에는 침이 있잖아요. 침으로 물러지게 해요. 그래서 삼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음식물을 꼭꼭 씹어야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삼켜진 음식물은 어디로 가나요? 바로 식도로 가죠. 식도는요. 이 음식물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 통로를 통해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위죠. 자, 위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먼저 소화를 돕는 액체를 분비해서 음식물과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요, 음식물을 더 잘게 쪼개줘요.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도록 더 잘게 쪼개줍니다. 자, 이렇게 변한 음식물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바로 작은 창자로 가죠. 자, 그럼 작은 창자는 이때 어떤 일을 해주느냐? 소화를 돕는 액체를 분비해서 음식물을 더 잘게 분해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작게? 바로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인 영양소의 형태로 아주 작게 분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창자에서 바로 이 영양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작은 창자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자, 그럼 이제 음식물에서 영양소가 쏙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음식물 찌꺼기가 남겠죠. 이 찌꺼기는 큰 창자로 갑니다. 큰 창자가 그냥 보내려다 보니까 아니야, 우리 몸에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수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창자가 이 수분을 쭉 흡수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음식물 찌꺼기에서 수분까지 쫙 빠졌어요. 그럼 굉장히 압축이 되겠죠. 그 압축된 남은 필요 없는 이 음식물은요, 어디를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요. 이렇게 배출된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대변, 바로 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화기관이 하는 일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니까요, 음식물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순서로 여행을 하는지 소화 과정도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음식물은요, 입에서부터 식도를 지나 위, 그리고 작은 창자, 그리고 큰 창자, 마지막으로 항문을 통해서 음식물 찌꺼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음식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잘게 쪼개져서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영양소를 만들고 또 수분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항문으로 배출하는 이 대변이 된다라는 거, 이 소화 과정까지 이제 잘 이해가 되죠? 오늘의 두 번째 꼭 기억해 소화기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음식물이 잘게 쪼개는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소화가 되는 과정 꼭 기억해야겠죠. 먼저 입에서는요, 이로 부수고 혀로 솟고 침으로 물러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는데요. 이 위에서는 액체를 분비하고 더 잘게 부수게 되겠죠. 이렇게 더 작아진 음식물은 작은 창자를 통하게 되는데요. 작은 창자에서 액체가 분비되어서 더 작게 분해가 되고 영양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여 음식물 찌꺼기는요, 큰 창자를 통하게 되는데요. 이때 큰 창자에서는 수분을 흡수하게 되죠.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항문을 통해서 배출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변이라는 거, 소화기관 꼭 기억해 주세요.
시청한 영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몇 가지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란, 두 번째, 소화기관, 세 번째, 소화를 돕는 기관 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화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점심때 먹은 고기가 벌써 소화됐나? 벌써 배가 고프네? 라고 하거나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사 먹어야겠다 라는 식으로 소화라는 말을 흔하게 쓰지만 소화가 무슨 뜻인지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소화의 뜻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몸에 흡수하기 쉽도록 잘게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샌드위치를 먹으면 샌드위치 모양 그대로는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걸 몸의 세포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세포보다 더 작게 분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소화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소화란 분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잘게 분해하기 위해서 힘으로 부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으로 씹어서 잘게 부수거나 주물러서 잘게 부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적인 소화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어려우니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한마디로 힘으로 부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가한다고 해도 세포 크기보다 작게 부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액체를 사용해서 잘게 부숩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데 이 말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액체가 입에서 나오는 침, 위에서 나오는 위액, 간에서 만든 쓸개즙, 이자에서 만든 이자액, 작은 창자에서 만든 장액입니다. 이런 액체가 음식물과 섞이면 아주 작은 알갱이로 분해가 됩니다. 이러한 액체를 소화액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냐면 쓸개즙과 이자액을 설명해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에서는 간, 쓸개, 이자는 소화기관은 아니지만 소화를 돕는 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간, 쓸개, 이자는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터널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설명하듯이 소화액을 만들고 보관해줘서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소화를 돕는 기관과 소화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화를 돕는 기관은 음식이 직접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화액을 만들거나 보관해줘서 소화를 돕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간, 쓸개, 이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화기관은 음식이 직접 지나가는 터널입니다. 이곳에서 음식은 물리적으로 또는 소화액을 통해서 화학적으로 잘게 분해가 됩니다. 소화기관에는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이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온 뒤에 소화기관인 6개의 기관을 거쳐서 소화되고 흡수된 뒤에 필요 없는 찌꺼기가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소화기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화기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화기관은 모두 6개입니다.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입니다. 이 6개의 기관은 터널처럼 쭉 연결되어 있어서 음식들이 이곳을 따라 이동하며 점점 작게 분해되고 몸속으로 흡수됩니다. 먼저 입에서 일어나는 소화작용을 살펴보면 치아는 음식물 덩어리를 잘게 부수어 줍니다.
너무 큰 덩어리는 식도로 넘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위로 내려가면 우리 몸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치아가 제일 먼저 음식을 잘게 부수어 줍니다.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라고 하죠. 이곳에서 되도록 잘게 부숴줘야지 침과도 잘 섞이게 되고 위에서 음식을 소화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혀는 음식물을 침과 섞어주고 목구멍 쪽으로 운반해줍니다. 침은 음식물을 분해하는 소화액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저절로 군침이 돌죠?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소화할 준비를 스스로 하면서 침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귀 밑과 혀 밑, 턱 아래쪽에 침샘이 있어서 이곳에서 침이 만들어지고 분비됩니다. 다음 터널은 식도입니다. 식도는 음식이 통과하는 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과 위를 연결해주는 25cm 정도 되는 가늘고 긴 관 모양입니다. 음식을 위까지 내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단, 식도는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이는데 음식을 한꺼번에 이동시키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서 위로 보냅니다. 위로 한꺼번에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넓은 소화기관인 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위는 그림과 같이 주머니 모양입니다.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 주먹 크기 정도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늘어나는데 보통 어른은 1.5리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먹방 유튜버를 보면 한 번에 라면 10개를 먹거나 초밥 100개를 먹는 등 굉장히 많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음식을 자주 먹는 유튜버들의 위는 보통 어른의 3배 정도인 4리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위는 뼈 안에 갇혀 있지 않아서 이렇게 크기가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위는 외부 음식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소화를 시키기 시작하는 곳인데 사실 음식을 따라서 세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세균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몸은 곧 세균으로 인해서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위산을 분비해서 음식에 있던 나쁜 세균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위액을 분비해서 음식을 분해합니다. 위액은 소화액입니다. 다음 터널은 작은 창자입니다. 그림과 같이 꼬불꼬불 엄청 긴 관입니다. 길이가 약 6m나 됩니다.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위에서 일어난 일도 중요했지만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곳에서는 소화액이 3가지나 나옵니다. 간이 만들었다가 쓸개가 보관하고 있던 쓸개즙이 음식이 작은 창자에 들어오게 되면 작은 창자로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자가 만든 이자액도 작은 창자로 분비되고 작은 창자가 만든 장액도 분비됩니다. 이 소화액들은 서로 다른 영양소를 분해하기 때문에 모두 함께 모여서 음식을 이곳에서 완전 분해, 완전 해체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분해만 하는 게 아니라 분해한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열심히 분해한 영양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흡수하기 위해서 작은 창자가 6m나 되는 것입니다. 이 긴 터널을 지나면서 음식에 있던 영양소가 분해되고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흡수를 잘 하기 위해서 작은 창자의 안쪽 벽면에는 수많은 털들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수하고 얼굴을 닦을 때 얇은 수건보다 털이 수북해서 폭신폭신한 수건이 물기를 더 잘 흡수하죠. 작은 창자도 마치 두툼한 수건처럼 수많은 털들이 나 있어서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터널은 큰 창자입니다. 그림처럼 작은 창자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굵고 짧은 관으로 길이는 약 1.5m 정도입니다. 작은 창자가 6m니까 작은 창자 길이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큰 창자라고 하냐면 작은 창자보다 2배로 굵어서 큰 창자라고 부릅니다. 작은 창자는 지름은 3cm 정도고 큰 창자는 그 2배인 6cm 정도가 됩니다. 이곳에서는 영양소가 다 빠져나간 음식물 찌꺼기에 남아있는 물까지 흡수합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남아있는 물도 그냥 보내지 않고 큰 창자에서 흡수를 하는 것입니다. 큰 창자에서는 물만 흡수하면 돼서 작은 창자처럼 안쪽에 털이 없습니다. 그냥 매끈매끈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흡수하고 남은 음식 찌꺼기는 대변이 되어서 몸 밖으로 배출되기 위해 이곳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마지막 소화기관인 항문은 소화기관의 마지막 부분으로 몸 밖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영양소도 빠져나가고 물도 빠져나가서 몸에 필요 없는 찌꺼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곳입니다. 샌드위치가 입으로 들어가기 전 모습과 대변이 되어 나가는 모습이 달라지게 된 이유는 이렇게 몸속 소화기관들을 지나면서 샌드위치에 있는 영양소와 물이 다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들만 모여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소화를 돕는 기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소화를 돕는 기관은 음식이 직접 지나가진 않지만 소화액을 만들거나 보관해주는 기관입니다. 간, 쓸개, 이자가 있습니다. 간은 이런 모양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무게가 무려 1kg이 넘습니다. 쓸개는 간 밑에 달려있는 아주 작은 녹색 주머니입니다. 이자는 위에 뒷부분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노란색의 긴 주머니 모양입니다. 간에서는 쓸개즙을 만들어서 쓸개로 보냅니다. 쓸개는 쓸개즙을 받아서 저장했다가 작은 창자에 음식이 들어오면 작은 창자로 쓸개즙을 분비합니다. 이자는 이자액을 만들어서 작은 창자에 음식이 들어오면 작은 창자로 그 이자액을 분비합니다. 쓸개즙과 이자액이 모두 작은 창자로 분비되기 때문에 이들 기관이 모두 작은 창자 입구 주위에 몰려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소화액을 만들거나 보관해 주어서 소화를 돕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소화란 음식을 잘게 쪼개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소화기관으로는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이 있습니다. 소화를 돕는 기관으로는 간, 쓸개, 이자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실험 관찰 41쪽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소화기관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각 기관이 하는 일을 조사해 써보세요. 입은 음식물을 이로 잘게 부수고 침으로 분해합니다. 식도는
음식물이 위로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위는 음식물을 분해하고 나쁜 세균을 죽이는 곳입니다. 작은 창자는 음식물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큰 창자는 음식물 찌꺼기의 수분을 흡수합니다. 항문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합니다. 다음 생각해 볼까요? 문제입니다.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생각해 볼까요? 네, 정답은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 순으로 음식물이 소화됩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실험 관찰 41쪽을 풀고 사진을 찍어서 과학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